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해걸입니다. 저는 집사람이 몸이 좀 불편해서 간병하느라 서울 아산병원에 와 있습니다. 요즘 날씨도 많이 무덥고 또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. 국가가 세금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해볼까 합니다. 굉장히 델리킷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. 최근에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? 졸겐스마라고 하는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건강보험에 등재가 됐다라는 내용이죠. 이 병은요, 희귀 질환입니다.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죠. 유전병입니다. 그래서 운동신경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숨도 쉬지 못해서 죽는, 그러니까 루게릭병과 굉장히 비슷한 병인데요.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이죠. 정맥으로 주사하는 제제인데요. 노바티스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한 번 투여하는데 20억입니다. 미국은 25억이고 일본은 18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가 타협을 20억으로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거의 전액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앞으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대단하죠. 와, 20억이면은 우리가 보통 한 달 평균 10만 원 정도 건보료를 내니까요. 한꺼번에 무려 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. 어떤 분이 이 주사를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시술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굉장히 살떨리는 일입니다. 자칫 실수로 정맥이 샌다라든지 아니면 바이알 병을 떨어뜨린다라든지 그러면 순식간에 20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그 한 분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. 생명을 건지게 되니까요.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의 위상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제한된 의료 자원 안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환자들에게 분배가 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. 이것이 어떤 여론몰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매체나 특정 정치인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어떤 질병에는 적용이 되는데 어떤 질병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소외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질병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저는 그것이 바로 자폐를 비롯한 발달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자폐증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.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. 태어나는 신생아 44명 가운데 1명꼴로 이른바 자폐 스펙트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. 거의 2%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아직 잘 모릅니다. 진단이 늘고 있다라는 설명 이외에 환경 호르몬, 그러니까 환경 공해 문제도 거론이 되고요.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게 아빠의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. 여러 연구를 보게 되면 특히 엄마가 임신을 할 때 아빠의 나이가 40을 넘어가게 되면 자폐 알을 낳을 확률이 무려 6배나 올라간다. 이런 보고가 있다는 얘기예요. 요즘은 점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니까 앞으로도 이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들 계속 늘어날 걸로 추산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고통이 전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.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, 첫째, 일단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진단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소아
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폐를 비롯한 질병의 전문가인데 이분들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. 빅5 병원 같은 경우 유명 교수를 만나려면 지금 신청하면 4, 5년씩 기다려야 합니다. 일반 로컬 병원도 몇 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. 그런데 알다시피 이 자폐라는 질병도 일찍 발견해서 아무리 늦어도 6세 이전에 치료를 해야 효과가 뛰어나고 나중에 사회 적응도도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.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. 발달장애 치료가 대부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훈련 교육치료가 전적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죠. 대개 적게는 한 달에 300만 원, 많게는 뭐 500만 원, 600만 원씩 드니까요. 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는 얘기입니다. 어떤 한 부모님이 이런 글을 저희 비욘디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. 발달 장애인들의 재활비 지원은 2009년 매월 16만 원 선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. 지금 벌써 뭐 13년이 됐는데요. 이마저도 40분 치료 1회가 8만 원 이상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월 2번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. 그래서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시네요. 자, 안 그래도 뭐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야 할 분야가 많죠. 암 환자도 있고 치매 환자도 있고 뇌졸중 환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발달 장애냐? 이거요. 보건 경제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죠. 의료비는 한정돼 있고 써야 될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?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여러분 놀랍게도 소아 난청입니다. 어린이들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, 이런 경우에 인공 와우 이식술, 이비인후과에서 하잖아요. 이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가가 100% 지원을 합니다. 자, 이유가 뭘까요?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환자가 나이가 얼마나 어린가. 왜냐하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해도 나이가 많이 든 분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. 어린이를 치료하면 몇십 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효용이 크다는 얘기죠. 그리고 두 번째, 얼마나 노동력 상실을 보전해 주느냐. 질병을 치료했는데 그냥 치료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노동력을 얻어서 사회 경제에 선순환할 수 있게 기여하느냐. 그런데 이제 이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노동력이 떨어지는데 소리를 듣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국가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. 자, 이 같은 논리를 발달 장애도 적용을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어릴수록, 그래서 치료할수록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. 어린이들의 질병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치매는 국가 지원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거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어르신 못지않게 어린이들에게 생기는 이 발달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다.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. 이걸 감안해야 하고요. 두 번째는 노동력인데 집안에 발달 장애가 한 명이라도 있게 되면 나머지 가족 가운데 한 명은 무조건 그 아이를 간병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죠. 가족 한 명의 노동력 희생이 큰데 이들을 잘 치료하게 되면 그러면 소중한 노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요. 발달 장애도 이제는 치매처럼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고 의료비나 간병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재활할 수 있는 센터를 공적인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습니다. 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업됐나요?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한 한 주가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